안녕, 팡구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디지몬 설명회, 드디어 올림포스 12신 디지몬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침 또 10년 만에 나오는 디지몬 스토리 시리즈 디지몬 스토리 타임 스트레인저에서 이 올림포스 12신이 주 무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알아두면 더 재밌게 게임을 할 수 있겠죠. 먼저 뭐 올림포스 12신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솔직히 자세히 아는 사람은 적겠지만 어릴 때 올림포스 가디언 보면서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야시시한 거 보면서 다 제우스, 아프로디테, 포세이돈 이름 자체는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올림포스 12신 디지몬은 그들을 모티브로 한 또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러 왔습니다. 먼저 이 올림포스 12신 디지몬 컨셉 자체는 2002년도에 처음 나온 아주 생각보다 오래된 설정이에요. 지금은 점점 공개되고 설정이 더 붙고 하면서 좀 초창기와는 많이 달라졌는데, 일단 초창기에는 다른 디지털 월드가 아닌 이 이그드라실이 관리하는 기존의 디지털 월드와 같은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얄 나이츠가 존재하고 같은 세계에 올림포스 12신도 존재해가지고 이 올림포스 12신은 거대한 사건에는 일단 중립기어를 바꿔보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어요. 이제 나중에 설정이 바뀌면서 2013년도에 디지몬 크루세이더라는 모바일 게임이 나오는데 거기서 설정이 덕지덕지 붙어서 추가가 됩니다.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그 게임에서 첫 번째로 디지털 월드 일리아스라는 새로운 디지털 월드가 생겼는데, 이제 거기는 이그드라실이 관리하는 게 아닌 호메로스라는 또 다른 신이 관리하고요. 호스트 컴퓨터가. 이 설정이 처음 등장한 것도 디지몬 크루세이더고, 이 그리스 신화, 현실에 존재하는 누군가들이 쓴 소설 같은 거잖아요. 신화. 그 중에 지금 알려진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신화 책 이름이 이제 일리아스고, 그 일리아스를 쓴 저자, 글 쓴 사람이 호메로스라서 이 올림포스 12신들이 등장하는 세계가 일리아스, 또 그들의 신이 호메로스야. 아주 그냥 네이밍 센스는 죽여요, 디지몬. 아무튼 그렇게 해서 12마리의 디지몬들이 있는데, 얘네가 제우스몬, 헤라몬 이렇게 하면 좀 짜치잖아? 그래서 그리스식 이름이 아니라 라틴어, 로마식 이름을 썼어요. 로마식이 라틴어 맞냐? 암튼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먼저 제일 처음 공개된, 가장 처음 2002년 7월달 디지몬월드 3에서 처음 나온 마르스몬, RS죠. 이제 올림포스 12신이란 이름이 처음 나온 게 이 마르스몬의 도감으로부터고, 좀 사실 생긴 것만 봐서는 딱히 신 같지가 않죠. 등신 같다고 하면 안 되겠지? 약간 뿔도 그냥 파피몬 뿔이 빨간색 된 것 같고, 그냥 여러 디지몬 합친 느낌? 뭔가 레오몬 느낌도 나고 가루몬 느낌도 나고 되게 좀 옛날 디자인 느낌이 나면서도 그 당시에 봐도 좀 잘된 디자인은 아니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좀 격투 타입입니다. 무기를 안 써요. 무기를 쓰긴 쓰는데 얘가 일단 반칙 기술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격투 기술에 통달한 놈이야. 그래서 동체급이고 1대1이면 무조건 이긴다는 자신감, 살짝 하남자 느낌 나죠?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레슬링 기술을 사용하고, 그래서인지 좀 질 것 같은 위기다? 바로 그냥 팔뚝에 숨겨둔 무기를 꺼내서 싸운다고 합니다. 미친놈이죠. 하지만 진정한 힘은 맨손이나 맨발로 싸울 때 발휘된다고 하고, 필살기는 코로나 센션즈라는 이름인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네요. 저 불타는 걸로 때리나? 자, 다음 2005년도 디지몬 엑셀에서 처음 공개된 넵튠몬입니다. 넵튠은 유명하죠. 아무래도 포세이돈인데 생긴 거 보면 좀 인어 느낌의 삼지창을 들고 있어요. 빨간색 스카프를 두르고 있고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죠. 이 친구는 모든 바다 디지몬을 지배하는 해신 디지몬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림포스 12신은 모두 신인형 디지몬으로 돼 있어요. 이 로얄 나이츠가 모두 성기사형인 거랑 같이 얘네도 모두 신인형 디지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넵튠몬은 갑옷, 입고 있는 갑옷이 있잖아요. 이 갑옷은 기동성과 스피드가 우수한 블루 디지조이드로 구성되어 있기에 바닷속에서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로얄 나이츠에도 알포스 브이드라몬이 블루 디지조이드를 입고 있죠. 아무튼 얘는 깊은 바닷속에 있는 어비스 생츄어리, 심해 신전이라는 곳에 서식을 하는데, 아주 깊은 만큼 수압이 세잖아요. 그래서 그 수압을 견딜 수 있는 디지몬만이 입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이 어비스 생츄어리에 갈 수 있는 건 넵튠몬하고 포세이돈의 아내로 돼 있는 암피트리테라는 인물을 모티브로 한 고스트 게임에 나온 암피몬 뿐이라고 합니다. 얘가 처음 나올 때 고레몬의 궁극체로 나온 느낌인데, 이게 고레몬이 굉장히 깊은 심해에 있는 느낌의 디지몬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심해 설정이 붙은 것 같아요. 무기의 이름은 킹스 바이트라는 이름입니다. 삼각형으로 약간 상어 이빨 달린 느낌? 좀 일본풍 디자인이 나죠. 자, 그 다음은 메르크리문입니다. 얘는 어디서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 디지몬 세이버즈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얘가 올림포스 12신 중에 애니메이션 데뷔를 가장 먼저 한 디지몬입니다. 얘도 2005년 디지몬 엑셀에 처음 나왔고,
얘는 헤르메스가 모티브인데 찾아보니까 그냥 헤르메스 이름만 따왔지 뭐 설정 같은 거는 뭐 따온 흔적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얘는 디지털드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준신 디지몬인데, 이 준신이 그 준할 준자 써가지고 신에 가깝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준걸 준자를 써가지고 뛰어난 신이라는 뜻으로 쓴다고 하네요. 아무튼 얘가 뒤지게 빨라서 눈으로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고, 기록에 남은 사진들은 모두 다 잔상 빨리 지나가서 슉슉슉 모두 잔상만 남았다고 하는데, 이거 누가 찍은 거냐? 암튼 얘 한 곳에 머무는 걸 싫어해서 항상 맨날 싸돌아다녀가지고 만나기 어렵대요. 이 메르크르몬이 들고 있는 검의 이름은 아즈텍이죠? 생긴 것도 그렇고 약간 주술사 느낌이 나고, 그리고 들고 있는 검이 어째선지 타이타몬이라고 있거든요. 그 타이타몬이 들고 있는 검하고 디자인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뼈로 된 것도 그렇고, 뭔가 뿔 느낌 난 것도 그렇고, 뭐 이빨 같은 거 달린 것도 그렇고, 밝혀진 건 없어요. 아무튼 얘가 디자인이 뭔가 맞지 않는 이유는 뭐 주술 컨셉을 넣은 거와 플러스 얘가 처음 나올 때 워가루몬 X항체 진화체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가루몬 계열로 가려고 이렇게 디자인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이전에 마르스몬도 있고 좀 마르스몬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인간이 짐승의 탈을 쓴 듯한 모습. 자, 다음은 2005년 디지몬 TCG 디지털라이즈 부스터팩 2라는 데서 등장한 미네르바몬입니다. 아테나를 모티브로 한 디지몬이죠. 얘는 보는 것과 똑같이 소녀의 모습을 한 신인형 디지몬이고, 몸집은 작지만 지키만한 큰 대검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괴력의 소유자입니다. 실전 압축 근육이죠. 얘 그냥 생긴 거 그대로의 성격도 애처럼 천진난만하고 굉장히 밝은 성격이지만, 감정 기복이 좀 심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지면 제멋대로 행동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잼민 디지몬 그 자체. 무기의 이름은 올림피아고, 방패는 이름이 따로 나와있지 않거든요. 근데 얘가 모티브가 아테나고, 이 방패 뱀 두 마리 고르곤 자매 있는 걸 봐선 아이기스라는 그 이지스죠. 그 방패가 아닌가 싶은데, 굳이 이게 설정을 안 붙인 거 보면은 디자인만 하고, 얘가 나오기 전에 로얄 나이츠 듀크몬 있죠. 이 듀크몬의 방패 이름을 이지스로 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얘한텐 따로 방패 설정을 안 준 게 아닌가 싶어. 배꼽은 또 X자예요. 아무튼 디자인은 뱀하고 좀 올빼미 느낌도 있죠. 머리에 날개를 달아서 이 미네르바의 부엉이, 이 미네르바, 아테나, 이 그리스 신화랑 로마 신화가 합쳐지면서 뭐 둘이 섞인 듯한 그런 얘기라서 이렇게 디자인한 것 같죠? 그리고 이 미네르바몬이 가장 특이한 점이 이 올림포스 12신 중에 유일하게 X항체를 보유한 디지몬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좀 그래요.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X항체를 얻은 계기가 이 디지몬 공식 사이트에서 투표를 열었어. X항체를 누가 얻으면 좋을까? 그 투표를 열면 당연히 디지몬 팬이라면 뭐 황제들하면 팔라딘 모드, 스사노문 이런 거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다 제치고 이 미네르바몬 딸애가 2위를 했어. 그땐 뭐 올림포스 12신이 로얄 나이츠만큼의 위상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얘가 왜 2위를 했냐? 알고 보니까 그 남미 쪽의 디지몬 유튜버가 좀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투표 순위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디지몬 파마 첵스 사건이지. 그 첵스 초코 있잖아요. 그거 파마 첵스 초코가 1등 하면은 나온다고 했는데, 웃긴 대학에서 그 투표 다 해버려가지고 파마 첵스가 1등 했었거든요. 암튼 그것처럼, 그래서 얘 혼자 미네르바 X항체가 있습니다. 그 X항체의 영향으로는 그 양갈래 머리 있죠, 원래 있던 거. 그 머리가 의사를 지니게 돼가지고 전투할 때 엄청난 지혜로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 영향 때문에 머리카락에 이제 영향을 뺏겨가지고 실제 자기 몸이 작아졌고요. 안 그래도 작았는데 더 작아졌지. 그래서 자기 키만 했던 올림피아 칼이 자기보다 2배 3배 넘게 커졌죠. 이 머리카락에 심지어 또 이름을 붙였어요. 울루라와 세르펜스라는 이름인데, 고대 라틴어로 이 미네르바를 상징하는 올뱀이랑 뱀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파워는 또 은근 세. 이 방패 끝에 크리스탈이 달려있잖아요. 여기서 쏘는 에너지포는 산 하나 정도는 쉽게 날려버리는 파괴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네르바몬이 또 특이한 게, 또 다른 이 메르바몬이라는 디지몬이 있어요. 딱 봐도 미네르바몬이랑 연관된 디자인으로 보이는데, 얘는 보통 디지몬이 이렇게 비슷하면은 진화한 거잖아? 그레이몬이 메탈 그레이몬 되듯이. 근데 얘는 특이하게 미네르바몬이 진화가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경험과 실적을 쌓아 성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얘는 미네르바몬이 진화한 게 아니라 그냥 큰 미네르바몬이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차분스럽고 어른스러워졌고, 또 이게 메르바몬 되면서 잼민이 때와는 다르게 기품과 섹시함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설정이 그래요. 심지어 전투할 때까지 섹시함을 추구해가지고 목격자들은 이 메르바몬의 팬이 된다고 하네요. 나도 팬이야? 아무튼 왼팔에 있는 뱀의 이름은 메듀리하고, 이 설정 때문인지 야식구리한 일러스트가 많아요.
아주 나이스. 첫 등장은 2011년에 디지몬 크로스워즈에서 첫 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아폴론을 모티브로 한 아폴로몬입니다. 2007년 디지몬 TCG 알파 에볼루션 5에서 처음 등장했고요. 생긴 거 보면은 미친 사자처럼 디자인됐고 좀 태양 느낌이 나죠. 확실히 디자인답게 태양 수준의 불꽃 에너지를 지닌 디지몬으로 설정이 됐고, 하지만 그 태양 에너지가 보통 큰 게 아니잖아. 그래서 비정할 정도로 강한 열정과 자존심으로 간신히 이걸 힘을 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얘는 이제 닌텐도 DS로 나왔던 디지몬 스토리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썬버스트랑 물라이즈인데 이제 썬버스트의 주인공이죠. 물라이트는 디아나몬이라는 또 다른 디지몬이 주인공으로 나왔고, 그 때문인지 얘는 또 전용 진화 트리가 있어요. 다른 애들과 다르게. 먼저 유년기부터 썬몬, 코로나몬, 파이라몬, 플레어몬. 솔직히 디자인적으로 이쁜 건 썬몬이랑 코로나몬 정도인 것 같아. 성숙기 완전체는 좀 못생겼다. 궁극체도. 자, 그리고 그 다음 방금 말했던 물라이트의 주인공, 똑같이 2017년 디지몬 TCG 알파 에볼루션 5에서 나왔고요. 디아나몬, 아르테미스를 모티브로 한 디지몬이죠. 이 아르테미스랑 아폴론이 남매라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같이 나온 것 같고, 이 디아나몬은 물과 얼음을 관장합니다. 아주 차가운지 그 절대 영도, 모두 다 얼어붙는 절대 영도에서도 전투가 가능한 디지몬이라고 합니다. 얘가 달의 양면, 빛과 어둠처럼 이면성을 지닌 성격, 이중인격이죠. 약간 나루토의 사쿠라 느낌? 이 아폴로몬이 태양을 담당하고 디아나몬은 달을 담당해서 디자인적으로 해와 달 요소가 많죠. 발이 초승달처럼 생겼고, 무기도 달 모양이고, 어깨에도 초승달 이리저리 달려있고, 조금 그 디자인이 옛날에 합체용사 플러스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장수풍뎅이랑 인간이랑 합치면 이런 비슷한 디자인이 되는데 그거 닮았다? 아무튼 얘 전용 진화트리는 문몬, 루나몬, 레키스몬, 크레세몬 이렇게 있습니다. 얘도 유년기랑 성장기만 이쁜 것 같아. 이번에 타임 스트레인저에서 코로나몬이랑 루나몬이 약간 조력자 느낌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성장 스토리가 써지지 않을까, 디아나몬이랑 아폴로몬이 되는. 아무튼 그리고 얘네 둘이 평범하지 않은 게 유일하게 올림포스 12신 중에 합체 진화체가 있는 디지몬들입니다. 그레이스 노바몬이라는 아주 거대한 디지몬이 되는데, 얘는 설정상으로 과거 디지털 일리아스의 전대미문의 위기가 닥쳤을 때 아폴로몬과 디아나몬이 합체해서 탄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상의 은하형 디지몬이고요. 근데 이게 비슷한 설정이 또 그 엔제로몬하고 레이디 데블몬을 합체한 마스테몬 있죠. 걔네 둘도 전대미문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합체한 디지몬이거든요.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나봐. 암튼 이 그레이스 노바몬은 체내 우주 대폭발, 그 수준의 에너지를 구축해서 그레이스 노바몬 자신이 독립된 은하래. 미친 안드로메다. 데이터 총량이 정확히 측정도 불가능할 정도고, 이제 얘가 등장하기 이전 로얄라이츠 액자몬이 디지몬들 중 가장 거대한 존재였는데, 이 액자몬이 무릎까지밖에 오지 않을 정도로 아주 거대한 디지몬입니다. 중량도 크기 랭킹도 얘가 등장함으로써 갱신을 모두 했어요, 그레이스 노바몬이. 자, 다음은 아프로디테 베누스몬입니다. 2011년 디지몬 진트릭스라는 웹게임에서 세트 4에 등장을 했고요. 아주 이쁘죠? 얘는 그 사랑을 관장하는 디지몬이고, 베누스몬이 있는 곳은 황폐한 대지라도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생기를 되찾는다고 합니다. 와우, 나도 되찾을 것 같아. 베누스몬을 위해 봉사하는 디지몬도 많다고 하고, 이 베누스몬이 눈을 가린 이유가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그래서 어떠한 소문이나 속임수도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아주 재수없지만 자신의 넘치는 매력을 좀 억제해가지고 졸도하는 디지몬이 늘지 않도록 하는 배려래요. 약간 또라이년이야? 이 아프로디테가 여자판 제우스라는 그게 있거든요. 그걸 약간 반영한 건가? 아무튼 항상 이 베누스몬과 함께 다니는 일러스트에도 보이는데, 이 새와 조개, 새는 올리브라는 이름이고 이 조개는 호탄이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뭐 어원은 잘 모르겠어. 근데 필살기 이름이 좀 웃깁니다. 힐링 테라피야. 필살기가 힐링 테라피랑 러브 유. 어이가 없죠. 그리고 얘가 공식 일러스트는 좀 야식꾸리한데, 이 중국판 디지몬 모바일 게임 디지몬 신세기라는 게임에서는 아주 검열을 당했습니다. 좀 매력이 확실히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야, 근데 머리카락이 뒤지기 길다. 거의 마지 심슨 슈퍼사이언이 3인데. 자, 그 다음으로는 이 베누스몬과 같이 공개된, 같은 곳에서 공개된 불카노스몬입니다. 이 헤파이스토스를 모티브로 한 디지몬인데 대장장이죠. 이 헤파이스토스랑 아프로디테가 부부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등장한 것 같고, 디지몬 세계에 등장하는 유명한 무기의 대부분이 이 불카노스몬의 작품입니다. 공식적으로 이게 언급이 된 거는 베르제부몬의 베렌헤나, 스페로우몬이라는 비행기 디지몬의 사나오리아, 들고 있는 레이저총 있죠. 아까 말했던 이지스도 아마 얘가 만들지 않았을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중에서도 이지스를 얘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유명한 무기 대부분은 불카노 수몬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편할 겁니다. 근데 얘가 약간 장인 기질이 있어 확실히. 성격이 또 고집불통에다가 그 옛날 롤스로이스 마냥 의뢰인의 역량을 파악해가지고 무기를 못 다루거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바로 개같이 거절. 뭐 거절하지 않더라도 만들 때 뭐 상대한테 맞는 정도의 무기로만 제작한대요. 근데 뭐 나중 가면 똑같이 돈 없어서 다 만들어주겠지? 아무튼 그래서 베렌헤나는 베르제보몬의 엄청난 힘에 반해서 정성을 다해 만든 아주 뛰어난 무기라고 합니다. 역시 7대 마왕이야. 야 근데 전투기량은 또 높지 않고 본인도 후방 지원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이 외형 보면은 좀 헤파이스토스가 뭐 못생긴 남자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막 중간에 추가된 설정이고 원래는 절름발이라는 그런 것만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딱히 절름발이론 나오지 않았고 팔이 8개가 달려있죠. 일단 다쳤어요. 좀 미소년 느낌의 외형에다가 한쪽 눈깔이 다쳐서 카카시 느낌도 나고 좀 드래곤볼 메디컬 머신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의 디자인이죠. 어떻게 이따구로 디자인 하나하나 뜯어보면 진짜 다 못생겼거든. 색깔도 그렇고. 근데 왜 이렇게 완성시켜보니까 나쁘지 않냐. 야씨 참 신기해. 자 다음은 2013년 디지몬 크루세이더에서 처음 공개된 케레스몬입니다. 농사신 데메테르를 모티브로 한 디지몬이고 얘는 이제 디지털드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숲 카르포스 휴레를 짊어진 거대 괴조 디지몬이고요. 여기 등에 있는 게 카르포스 휴레겠죠? 뭐 자세히 보면은 뭔가 여러 디지몬들이 있는 것 같아. 뭐 돼지 같은 것도 보이고. 하지만 이 괴조가 본체가 아니고 본체는 머리 위에 있는 케레스몬 메디움이라는 이름의 존재고 전투력이 거의 없어서 모습은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드물게 괴조에서 떨어져가지고 모습을 보인다고 하고 뭐 그래도 잘 안 나오겠죠? 얘가 또 온화하고 자애로운 디지몬이라 배가 고픈 디지몬이 있다? 호빵맨 머리 떼주는 것 마냥 열매를 따줘가지고 배고픔을 채워주고 또 상처 입은 디지몬이 보인다? 자기 숲에 숨겨준대요. 몸집 뒤지게 크니까. 근데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이 은혜를 잊고 자기한테 장난친다? 나무에 상처 입히거나 땅을 더럽힌다? 개같이 180도 변해서 악마의 숲에 있는 듯한 공포를 선사해준대요. 근데 이것도 좀 귀여워. 뭐 죽인다도 아니고 악마의 숲에 있는 듯한 공포래. 그냥 귀신의 집 체험이잖아. 열매가 무슨 맛일까 궁금하네요. 자 아무튼 그 다음은 바커스몬 2013년 디지몬 콜렉터즈라는 카드게임에 등장한 술의 신 디오니소스.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짜자자장자자자. 그 책임진 거 말고 그 책임지라고 한 대사를 한 인물이죠. 술의 신답게 디지털드에서 자칭, 근데 좀 짜치게 자칭이야. 제일 가는 술고래라고 합니다. 고래몬 때문에 자칭인가? 고래몬이 술 마시면 술고래 개소리고요. 암튼 얘는 가운데가 얼굴이 아니거든요. 자세히 보면 머리가 달려있는데 좀 마인부 느낌도 나죠. 성격은 쾌활하고 다른 사람을 또 잘 챙겨주고 뭐 다른 디지몬이겠죠. 얘가 또 성장기 성숙기들 싹 다 데리고 밤낮없이 연애를 연대요. 원피스 최적화 디지몬이죠. 얘가 또 술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아가리 속에서 모든 종류의 술을 정지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연회에서 친해진 디지몬이 바텐더 이거죠 하면은 술을 대접한대요. 요청에 따라. 바텐더몬이야 그냥. 아무튼 이 바커스몬은 과실주를 좀 즐겨 마시는 타입인데 또 제일 좋아하는 게 케레스몬, 방금 말했던 케레스몬의 숲에서 열리는 열매를 발효시킨 술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케레스몬한테 틈만 나면 부탁해가지고 굉장히 사이가 좋대요 둘이. 함께일 때가 많다고 하고 또 얘가 너무 취하면은 몸에 무늬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이 아가리에서 파괴광선을 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디지몬 콜렉터즈에 처음 등장할 때는 이 무늬가 생길 때 만취 모드라고 따로 모드가 있었는데 공식 도감에 들어오면서 그건 없는 걸 보니까 따로 모드로 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바커스몬이야. 아무튼 얘가 디자인이 좀 기괴해. 뭔가 드래곤 느낌도 나면서도 괴물 느낌도 나고 팔도 달려있고 뭐 장갑 끼고 있고 근데 또 얼굴은 귀여워. 근데 또 망토 입고 있어. 알 수가 없는 디지몬이에요. 술통 보면은 굉장히 크기가 크단 걸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배때기 비늘에 이빨이 하나하나 달려있네? 턱에 뿔이 3개네? 올림푸스 12신이 좀 이런 게 많은 것 같아. 뭔가 기괴한 디자인인데 다 어울려. 아무튼 다음 드디어 대망의 제우스 유피테르몬입니다. 얘는 2013년에 처음 나왔고 놀랍게도 처음 설정이 나온 게 디지몬 도감이에요. 얘는 공식 도감. 얘 제우스답게 천동하고 기상을 관장하고요. 전쟁터에선 대법관이야. 항상 선악을 판단하고 악한 자를 처벌한대. 또 이 판단에 즉 감정은 안 섞는다고 하네요. 근데 이 판단을 내렸을 때 또 불만이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납득이 안 간다? 이 그 유이왕 갤러리에서 말싸움하다가 듀얼에서 이긴 사람 말이 맞듯이 유피테르몬도 납득 안 가면 냅다 싸운대요. 그래서 이기면은 오케이
판단 뒤집어줌 이지만 아직까지 그 판단을 뒤집은 자는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얘는 다른 애들과 달리 개빡친 모드 레스 모드라는 게 존재합니다. 레스 모드가 되면은 이 아까 말했던 평소 감정을 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데 이 개 미친 누가 봐도 화나는 미친 죄를 저질렀어. 그런 상대가 대치했다? 그럼 이 개빡쳐가지고 레스 모드가 되는 거예요. 유피테르몬의 순정을 짓밟으면 그땐 레스 모드가 되는 거야. 아무튼 이 모드가 되면 이제 호통과 함께 대신검 케라우노스, 그 제우스 무기 이름이죠. 천둥인가 벼락인가? 아무튼 이 케라우노스를 소환해가지고 몸이 몇십 배로 커지고 이 갑옷과 벼락을 휘감은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덩치가 굉장히 큰 상태고요. 그리고 이 케라우노스를 떨어뜨리는 기술인 디오스 썬더는 이제 맞으면 유죄, 빗나가면 억울한 죄라는 게 증명되는 기술인데, 이걸 맞아서 유죄 판결이 났으면 이미 죄인은 데이터와 함께 소멸된 상태라고 합니다. 맞으면 뒤지는 거지 그냥. 이 유피테르몬이 이 디지몬 설정에서 보통은 기억을 잃고 아이기오몬이라는 디지몬이 되는 설정이 많이 나옵니다. 이 아이기오몬은 제우스의 아들인 아이기판을 모티브로 한 디지몬인데, 디지몬 크루세이더 스토리에는 기억을 잃고 아이기오몬이 된 다음에 수행하다가 아이기오 투스몬으로 진화하고 기억을 되찾아서 유피테르몬으로 다시 됩니다. 이번 타임 스트레인저에서도 아이기오몬이 등장하는 거 보면은 비슷한 스토리로 흐르는 것 같죠? 대충. 자, 대망의 마지막 올림포스 12신 중 마지막으로 공개된 유노몬입니다. 헤라를 모티브로 한 디지몬이죠. 2014년 디지몬 콜렉터즈에서 처음 등장했고, 유피테르몬의 파트너 설정답게 헤라, 제우스 부부죠. 유피테르몬의 파트너고, 또 유피테르몬을 그만큼 사랑하기에 유피테르몬을 지키는 자로서 전쟁터에 나서고, 유피테르몬의 뜻을 거역하는 이 반동 분자 새끼들을 예측, 색적, 그리고 제거합니다. 그리고 좀 집착녀인지 유피테르몬의 동향은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하네요. 신화처럼 못나대 유피테르몬이. 또 얘도 개빡친 모드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상대한테 빡친 게 아니에요. 유피테르몬에 대한 저항 세력이 끊임없이 생겨나서 이 두 사람만의 시간이 적어진다? 그러면 이제 질투의 어둠에 서서히 잡아먹혀가지고 악의 인격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이 유노몬 히스테릭 모드라는 이름의 모드입니다. 표정부터 생기를 잃어가고 이 어둠이 가득 차면은 가면이 발현된다고 하네요. 얘가 또 사륙의 끝을 보여주는데, 그 사륙이 유피테르몬한텐 감지가 안 된대. 그래서 얘는 따로 선악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쓰는 무기는 일반 유노몬 때도 있던 망토에 달려있는 무기죠. 이 유노몬도 진짜 칭찬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 해놨지? 디자인이 굉장히 난해해 보이면서도 이쁩니다. 지팡이엔 약간 지구 같은 행성이 박혀있고, 비늘 망토에 뭔가 칼날 같은 황금 구두, 그 팔이랑 대가리에 뭔가 가시 같은 게 박혀있는데 굉장히 조화롭습니다. 아주 이뻐. 아무튼 이렇게 올림포스 12신 디지몬들 이렇게 12마리가 있고, 하지만 빠진 게 있죠. 약간 관련된 디지몬. 하데스가 없잖아 지금. 이 명왕성 자식 플루토몬입니다. 얘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데스를 모티브로 했고, 얘도 2013년 디지몬 크루세이더에 첫 등장하고, 얘는 공포와 폭력으로 악을 토벌하고 저승을 다스리는 그런 디지몬입니다. 생긴 거 디자인답게 악인을 입에 넣고 씹는 것만이 본인에게 기쁨을 찾아줘가지고 이 온몸에 송곳니가 줄줄 난 입을 지니고 있습니다. 얘는 치과 많이 가야겠다. 아무튼 얘가 행동하는 목적은 유피테르몬하고는 뭐 별다를 게 없는데, 하지만 그 심판이 너무 잔인해서 이 유피테르몬은 이 플루토몬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로 긴 세월 동안 험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대. 이 디지몬 크루세이더에서도 유피테르몬과 완전히 적대적인 디지몬으로 나옵니다. 플루토몬이. 자, 아무튼 이렇게 올림포스 12신 디지몬과 그와 관련된 디지몬들에 대해 살짝 쿵 알아봤고요. 디지몬 스토리 타임 스트레인저가 도감 설명이나 디지몬 크루세이더의 스토리와는 또 다른 독자적인 스토리를 또 낼 거고, 독자적인 일리아스의 배경, 새로운 배경들, 새로운 디지몬들이 대거 등장하기 때문에 많이 기대가 되고, 또 10년 만에 나오는 디지몬 스토리 시리즈인 만큼 성공을 했으면 좋겠네요. 또 올림포스 12신이 드디어 다뤄지는 거거든. 2014년을 마지막으로 안 나오다가 드디어 다뤄지는 거예요, 메인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9월 11일 아침 7시부터 스팀에서 체험판을 즐길 수 있다고 하고요. 정식 출시는 10월 3일인데 나오면은 당연히 유튜브에 올려야겠죠.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해요. 뿅.